그 여기 그냥 문법이 이렇게 써 있어서 좀 혼동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거는 어떤 구체적인 문법 사항을 자세하게 설명하겠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. 여기 문법 1, 2, 3, 4 이렇게 나가는 거는 우리가 문법을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, 일반적인 태도, 일반적인 적용 방법 그런 걸 하겠다는 거고, 어떤 단어나 품사, 문장 구조 이걸 하나씩 다루겠다는 건 아닙니다. 그런 것도 할 겁니다. 뭐 예를 들면 전치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, 전치사 1, 2, 3, 4 쫙 나갈 거고, 동사, 뭐 자동사, 타동사 이런 거 1, 2, 3, 4 어떤 특별한 문장 구조 또 1, 2, 3, 4 이렇게 쭉 나갈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이 문법을 어떻게 볼 것이냐, 문법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라고 하는 개괄적인 설명이다 그 얘기입니다. 지난 시간에 문법 실력은 단어 실력이다. 그러니까 단어에 뭐를 잘 알면 된다고요? 그렇죠. 쓰임새. 쓰임새라는 건 뭐라고요? 그렇죠. 전치사. 이걸 능동태로 쓸 거냐, 수동태로 쓸 거냐, 어떻게 잘 쓰이느냐, 이건 어떤 전치사랑 같이 잘 붙어서 쓰이는 거냐. 예를 들면 우리나라 말로 뭐뭐에 대한 반대 이렇게 번역이 되지만 영어로 objection about 그러면 안 됩니다. 우리말로 무엇무엇에 대한 반대 이렇게 분명히 번역이 되지만 영어로는 objection about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. 그럼 뭐라고 해야 되냐면 objection to something 이렇게 해야 되죠. 외워야 됩니다. 그러니까 objection이라는 단어의 쓰임새를 알고 있는 거다 그 얘기죠. 그때 뒤에다가 to를 써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를 우리는 한마디로 단어 실력이라고 볼 수 있고, 이렇게 어떤 단어의 쓰임새를 잘 알고 있으면 문법은 저절로 끝난다 그 얘기입니다. 그래서 objection 이렇게 기억하지 말고 objection to, objection to, objection to, objection to 이렇게 기억해야 된다 그 얘기죠. 첫 번째 강조한 게 그거고요. 문법 실력은 곧 단어 실력이다. 두 번째는 문법책을 사전처럼 사용하자. 뭐 기억나실 텐데 꼭 다시 한번 문법 1을 리뷰하시기 바랍니다. 한꺼번에 문법을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날 이해 안 된 거, 그 시간에 이해 안 된 걸 그때 갈 때 짚고 넘어가자. 여러분 사전을 진짜 거기 나온 단어를 다 외우려고 하는 사람은 설마 없겠죠. 저 고등학교 때 그 사전 한 걸 사가지고 거기 있는 걸 다 외우려고 하다가 실패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. 여러분도 그런 사람 잘 알고 있죠? 이 사람인데 안 됩니다. 그렇게 그 문법책을 단어책처럼 사전처럼 사용하자 그 얘기입니다. 자, 이제 오늘의 초점은 뭐냐면요, 문법을 이해를 한 다음에 그거를 적용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어떤 문장 구조 여러분 뭐 잘 아실 거예요. 뭐 1형식, 2형식 어쩌고 무슨 영어 잔뜩 있잖아요. 거기에 나온 걸 이해를 한 다음에 그거를 적용시키려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반드시 실패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서 한번 정말 문법을 이해를 해서 그걸 적용을 시키는데 writing, speaking, listening, reading이 진짜 되는 사람이 있나 한번 확인해 보시면 참 재밌을 것 같은데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요, 중요한 문법 혹은 문장 구조를 담고 있는 그 문장을 외웁니다. 이때 통짜로 외우고 싶지 않으면 일부분만 외워도 괜찮습니다. 그렇죠? 자, 일부분만 외운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, 예를 들면 아주 가장 쉬운 걸로 be about to가 막 뭐뭐 하려고 하다 그런 얘기잖아요. 그렇죠? 이때 부정사가 이러쿵저러쿵 쓰였다. 이런 걸 우리가 문법이라고 부르는 거죠. 여기서 to는 전치사가 아니고 부정사다. 이런 걸 우리가 문법이라고 부르는 거죠. 그렇죠? 이걸 외우는데 반드시 앞에 있는 단어하고 뒤에 있는 단어까지를 다 외우지 말고 앞에 있는 단어하고 뒤에 있는 단어를 상황별로 자기가 집어넣어서 자꾸 연습을 해보는 건 괜찮습니다. 그렇지만 이거는 외워야 되죠. 자, 볼까요? I was about to say that. 내가 그렇게 말하려고 했었는데요. 내가 그렇게 말하려고 내가 먼저 말하려고 했는데요. 자, 먼저 그러면 I was about to say that first. I was about to say that first.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문법을 이해해서 적용하면 안 되고,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처럼 중요한 문법이나 문장 구조를 암기한 다음에 그걸 이용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. 근데 문제가 뭐냐면 실천을 하지 않습니다. 이렇게 말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또 집에 가면 또 문법처럼 공부하고 있습니다. 자, 이때 이용한다는 게 뭐냐면요, 이런 딱 맞는 상황이 아니라도 이 말을 그냥 해보는 겁니다. 그냥. 그러니까 예를 들면
제일 좋은 거는 서양인 친구가 외국인 친구가 미국인 친구가 영국인 친구가 있는 게 제일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자꾸 그 말을 할 때 친구하고 말할 때 공부한다는데요 뭐 이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잘난 체를 하거나 함부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그렇다면은 우리말에 영어를 섞어 쓰는 걸 그렇게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. 다만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함부로 우리말에 영어를 섞어 쓰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학습하기 위해서 우리말을 할 때 영어를 섞어 쓴다는 건 그거는 칭찬해야 되지 않을까요? 그러니까 친구랑 막 얘기하다가 내가 먼저 이렇게 말하려고 했었는데 이런 비슷한 상황이 되면 I was about to say that. I was about to say that. 어떤 사람이 뭘 달라고 그랬는데 내가 먼저 주려고 했었는데 그럼 I was about to give it that to you. give that to you. 이렇게 해요. I was about to give you that. 이렇게. I was about to 이렇게 자꾸 써봐라. 예를 들면 여러분이 써봐라. 이용하는 게 어렵습니다. 아주 반드시 딱 맞는 상황이 아니라도 비슷한 상황에서는 써봐라. 그 얘기입니다. 비슷한 상황에서요. 응? 한자가 기분 나쁘지요? 비슷한 상황에서는 쓰자. 그 얘기입니다. 그렇죠? 자, 이게 어느 정도 익숙해져가지고 많은 문장을 외우고 있고 그래서 막 쓸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시겠습니다. 근데 또 두 번째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혼동하는 게 중에 하나 뭐냐면 우리말로 생각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영어로 바꿔 쓴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까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심한 한계에 부딪히고 영어 실력이 더 이상 늘지 못합니다. 영어 표현을 지금처럼 암기해가지고요. 이거를 자꾸 사용하려고 해야 되는데 이게 단순한 경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. 지금 이게 일맥상통하는 건데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. 우리말로 생각해서 그걸 영어로 바꾸려고 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말을 좀 하는 것 같은데 사실상 나중에 속도도 붙지 않고 영어적 표현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.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중요한 문장 구조를 담고 있는 문법이죠. 이렇게 중요한 거 어떻게 하냐고요? 여러분 앞으로 소개도 많이 해드리겠지만요.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장문, 라이팅하고 스피킹하고 관련된 책은 다 거의 대부분 다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거기 있는 걸 외워서 비슷한 상황에서 자꾸 쓰려고 노력을 해야지 우리말로 생각한 다음에 영어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은 참 안 좋은 습관이다. 그 얘기입니다. 그렇죠? 아주 안 좋은 습관이다. 이 부분부터 다음에 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길어지면 재미없다고 우리 팀이 자꾸만 저한테 경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. 네. 그리고 다음 시간에